우리는 오랫동안 지능을 인간의 고유한 능력으로 생각해 왔습니다. 생각하고, 기억하고, 판단하고, 문제를 해결하고, 의미를 만드는 능력, 이 모든 것은 인간의 뇌에서 나오는 특별한 힘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인공지능의 발전은 이 믿음에 새로운 질문을 던졌습니다. 기계도 패턴을 학습하고, 문장을 만들고, 이미지를 이해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지능은 정말 인간에게만 있는 것일까요?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묻는다면, 지능은 정말 뇌에서만 시작되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는 세 가지 정보처리 시스템을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인간의 뇌, 인공지능, 그리고 미생물과 마이크로바이옴. 이 셋은 서로 달라 보이지만 모두 하나의 공통된 질문 앞에 서 있습니다. 환경 속에서 무엇을 감지하고 무엇을 중요하다고 판단하며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먼저 인간의 뇌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뇌를 흔히 생각하는 기관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뇌의 역할은 그보다 훨씬 넓습니다. 뇌는 바깥 세상만 읽는 것이 아닙니다. 몸 전체의 상태를 실시간으로 읽습니다. 빛, 소리, 냄새, 촉감 같은 외부 정보가 들어오고 배고픔, 피로, 통증, 혈당, 호르몬, 염증 같은 내부 정보도 함께 들어옵니다.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할지 결정하는 과정은 외부 환경과 내부 상태를 함께 고려한 종합적 계산입니다. 길을 걷는 순간에도 뇌는 수많은 질문을 처리합니다. 이 길은 안전한가? 저 자동차는 얼마나 빨리 오는가? 나는 지금 피곤한가? 저 사람의 표정은 친근한가? 위협적인가? 이 모든 계산이 거의 동시에 일어납니다. 우리는 그것을 대부분 의식하지 못한 채 자연스럽게 행동합니다. 뇌의 핵심 기능은 단순한 반응이 아닙니다. 예측입니다. 뇌는 현재를 읽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다음 순간을 예상합니다. 공이 날아오면 어디로 올지 예측하고, 대화 중에는 상대가 다음에 무슨 말을 할지 짐작하고, 익숙한 길에서는 다음 장면을 미리 준비합니다. 즉, 뇌는 단순한 입력 처리기가 아닙니다. 미래를 계속 시뮬레이션하는 예측 기계입니다. 그리고 뇌는 경험에 따라 계속 변합니다. 자주 사용하는 회로는 강화되고, 사용하지 않는 회로는 약해지며, 새로운 경험은 새로운 연결을 만듭니다. 뇌는 고정된 장치가 아닙니다. 살아있으면서 스스로를 재설계하는 정보처리 시스템입니다. 인간 뇌의 정보처리는 하나의 흐름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먼저 입력이 들어옵니다. 빛, 소리, 냄새, 촉감, 몸의 상태가 신경신호로 바뀝니다. 그 다음 뇌는 정보를 걸러냅니다. 우리는 모든 자극을 의식하지 않습니다. 수많은 정보 중 지금 중요한 것만 선택합니다. 선택된 정보는 더 작은 단위로 분석됩니다. 색, 선, 움직임, 소리의 높이와 리듬, 표정과 말투의 미세한 차이, 그리고 이 정보들은 다시 통합됩니다. 눈으로 본 것, 귀로 들은 것, 과거의 기억, 현재의 감정이 하나로 묶이며 이 상황이 무엇인지가 만들어집니다. 그 다음 뇌는 예측하고 행동합니다. 그리고 행동의 결과는 다시 새로운 입력이 되어 학습으로 돌아옵니다. 즉, 정보 처리는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받아들이고, 선택하고, 의미를 만들고, 예측하고, 행동하고, 다시 배우는 순환입니다. 이제 인공지능을 살펴보겠습니다. 인공지능도 정보를 입력받고, 패턴을 학습하고, 결과를 출력합니다. 현대 AI, 특히 딥러닝은 인간 뇌의 신경망에서 영감을 받은 측면이 있습니다. 인공신경망은 많은 데이터를 통해 패턴을 익힙니다. 수많은 이미지를 보면 고양이를 구분하는 법을 배우고, 방대한 텍스트를 학습하면 문장의 흐름과 의미 관계를 통계적으로 익힙니다. 이 점에서 AI도 분명 정보처리 시스템입니다. 하지만 인간의 뇌와 결정적으로 다른 점이 있습니다. AI는 살아남기 위해 작동하지 않습니다. AI에게는 배고픔도, 피로도, 통증도, 몸의 항상성도 없습니다. AI는 외부에서 주어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설계된 시스템입니다. 즉, AI의 정보 처리는 생존이 아니라 최적화입니다. AI와 뇌의 또 다른 차이는 의미입니다. AI는 어떤 단어가 슬픔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학습할 수 있습니다. 위험이라는 단어가 어떤 문맥에서 자주 등장하는지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AI가 슬픔을 느끼는 것은 아닙니다. 위험을 실제로 경험하는 것도 아닙니다. AI의 의미는 경험된 의미가 아니라 계산된 의미입니다. 반면 인간에게 위험은 단순한 단어가 아닙니다. 심장이 빨라지고, 몸이 긴장하고, 기억이 떠오르고, 행동이 바뀌는 실제 경험입니다. 뇌의 의미는 몸과 감정과 생존 속에서 만들어집니다. AI는 패턴을 계산하지만 인간은 그 패턴을 몸으로 살아냅니다. 이제 세 번째 축인 미생물로 가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미생물을 단순한 존재로 생각합니다. 작고 뇌도 없고 의식도 없으니 지능과는 거리가 멀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생물은 놀라울 만큼 정교한 정보 처리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생물은 주변 환경을 끊임없이 감지합니다. 영양분이 충분한지, 산소가 있는지, 산성도가 어떤지, 독성 물질이 있는지, 주변에 다른 미생물이 얼마나 많은지, 숙주가 어떤 상태인지에 따라 행동을 바꿉니다. 어떤 환경에서는 빠르게 증식하고 어떤 환경에서는 휴면 상태로 들어가며 어떤 경우에는 협력하고 어떤 경우에는 방어합니다. 미생물은 의식적으로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생존을 위해 정보를 감지하고 처리하고 반응합니다. 이것은 가장 오래된 형태의 지능입니다. 미생물은 혼자만 반응하지 않습니다. 서로 정보를 교환합니다. 대표적인 예가 쿼럼 센싱입니다. 미생물은 주변에 같은 종류의 미생물이 얼마나 모여 있는지 감지하고 일정 수 이상이 되면 집단적으로 특정 유전자를 켜거나 끕니다. 즉, 미생물은 개별적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집단 수준의 행동을 조절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EV입니다. EV는 미생물이 밖으로 내보내는 아주 작은 소포입니다. 그 안에는 단백질, 지질, RNA, 다양한 신호 분자가 들어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부산물이 아닙니다. 다른 세포나 숙주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보 패키지입니다. 미생물은 EV를 통해 자신의 상태와 전략을 외부 세계에 전달합니다. 이즈뇌, AI, 미생물을 함께 놓고 보면 공통점과 차이가 분명해집니다. 세 시스템 모두 정보를 감지하고 처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출력을 만듭니다. 하지만 목적은 다릅니다. 뇌와 미생물은 생존을 위해 정보를 처리합니다. 환경을 읽고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상태를 조절합니다. 반면 AI는 스스로의 생존을 위해 작동하지 않습니다. 외부에서 주어진 목표를 위해 작동합니다. 구조도 다릅니다. 뇌는 경험에 따라 스스로 연결을 바꾸는 자기조직화 시스템입니다. AI는 설계된 구조 안에서 학습하는 계산 시스템입니다. 미생물은 중앙 통제 없이 수많은 개체가 신호를 주고받는 분산 시스템입니다. 의미도 다르게 만들어집니다. 뇌에서 의미는 경험과 감정, 몸의 상태와 결합됩니다. AI에서 의미는 통계적 패턴입니다. 미생물에서 의미는 생존에 유리한가, 불리한가로 결정됩니다. 이 관점에서 보면 지능의 정의도 달라져야 합니다. 우리는 흔히 지능을 생각하는 능력이라고 정의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 정의는 너무 좁습니다. 더 넓게 보면 지능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환경 속에서 정보를 감지하고 그것을 처리하며 그 결과에 따라 자신의 상태를 변화시키는 능력. 이 정의를 따르면 인간의 뇌는 가장 복잡하고 통합된 형태의 지능입니다. AI는 특정 목적에 최적화된 인공적 지능입니다. 미생물은 오래되고 분산된 생존형 집단 지능입니다. 세 형태는 서로 다르지만 모두 정보와 환경 사이의 관계를 다룬다는 점에서 하나의 연속선 위에 있습니다. 지능은 인간에게 갑자기 생겨난 특별한 능력이 아닐 수 있습니다. 생명과 시스템이 환경 속에서 살아남고 작동하기 위해 발전시켜온 정보처리 능력의 스펙트럼일 수 있습니다. 이 관점에서 특히 중요한 연결점이 있습니다. 브레인 마이크로비엄 EV축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장이 뇌에 영향을 준다는 말이 아닙니다. 서로 다른 정보처리 시스템들이 만나는 인터페이스입니다. 미생물은 자신의 상태와 환경에 따라 신호를 만듭니다. 그 신호는 EV, 대사산물, 면역 조절 신호의 형태로 숙주에게 전달됩니다. 몸의 장벽과 면역계는 이 신호를 읽고 변환합니다. 그리고 뇌는 그것을 다시 해석해 감정, 행동, 대사, 신경 조절 수준에서 반응합니다. 이 과정은 일방향이 아닙니다. 스트레스, 식습관, 수면, 질병 상태는 다시 미생물 환경을 바꿉니다. 그 변화는 다시 EV와 신호의 형태로 몸 전체에 영향을 줍니다. 인간은 하나의 독립된 뇌를 가진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 정보 시스템이 연결되어 만들어지는 존재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질환을 보면 정의가 달라집니다. 우리는 병을 흔히 특정 기관이 망가진 상태로 생각합니다. 뇌질환은 뇌의 문제, 장질환은 장의 문제, 면역질환은 면역계의 문제. 하지만 실제 생물학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많은 질환은 개별 기관 하나의 고장이 아니라 정보 흐름의 어긋남에서 시작되거나 악화됩니다. 뇌 안의 신호 전달이 왜곡되고 면역계가 지나치게 예민해지고 장내 미생물과 숙주 사이의 대화가 흔들리면 전체 시스템의 균형이 깨집니다. 우울증은 단지 세로토닌 하나의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자폐나 ADHD도 단순한 뇌회로 이상만이 아니라 더 넓은 조절 네트워크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파킨슨병 역시 도파민 결핍만이 아니라 장, 면역, 미토콘드리아, 뇌가 함께 얽힌 조절 실패로 볼 수 있습니다. 질환은 어디가 고장 났다가 아니라 여러 정보 시스템 사이에 대화가 흐트러진 상태입니다. 치료는 그 불균형을 다시 조율하는 과정입니다. 모든 정보가 같은 무게를 가지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정보는 생존에 직결될 만큼 중요합니다. 어떤 정보는 그냥 지나쳐도 되는 배경 자극입니다. 숲속을 걷는 동물을 떠올려 보겠습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 소리, 멀리서 나는 새소리, 흙냄새, 온도 변화가 계속 들어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자극이 똑같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포식자의 발소리나 위험을 알리는 냄새는 반드시 잡아내야 합니다. 이 차이를 구분하는 능력이 정보 처리의 핵심입니다. 중요한 정보는 신호입니다. 판단을 흐리게 하는 불필요한 정보는 잡음입니다. 건강한 정보 처리는 중요한 신호를 놓치지 않고 불필요한 잡음을 줄이는 능력입니다. 이 균형이 무너지면 사소한 것에 과도하게 반응하고 정작 중요한 것은 놓치게 됩니다. 인간은 단순히 뇌 하나로 설명되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 안에는 여러 층위의 정보 처리 시스템이 동시에 존재합니다. 신경계는 감각을 받아들이고 판단하며 행동을 조절합니다. 면역계는 외부 침입과 내부 이상 신호를 구분하고 공격할 것과 보호할 것을 선택합니다. 대사 네트워크는 영양과 에너지 상태를 읽고 저장할지 태울지, 성장할지 회복할지를 조절합니다. 장내 미생물은 대사물질과 EV 같은 신호를 통해 면역, 대사, 뇌 기능에 영향을 줍니다. 즉, 인간 안에는 하나의 지능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신경계의 지능, 면역계의 조절 능력, 미생물의 집단지성, 대사 네트워크의 반응성이 함께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들은 서로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연결되고 영향을 주고받으며 순간순간 하나의 균형을 만듭니다. 인간은 여러 지능 시스템이 겹겹이 얽혀있는 살아있는 네트워크입니다. 이제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지능은 어디에 있을까요? 오랫동안 우리는 지능을 인간의 뇌 안에 있는 능력으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인공지능은 지능이 계산 시스템 안에서도 구현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로바이옴은 생명 안에 더 오래되고 분산된 정보 처리 능력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뇌는 예측하고 해석합니다. AI는 계산하고 최적화합니다. 미생물은 감지하고 반응하며 집단적으로 조율합니다. 서로 다르지만 모두 정보를 다룹니다. 그리고 인간은 이 여러 정보 흐름 속에서 만들어집니다. 우리는 고정된 존재가 아닙니다. 경험과 선택, 관계와 환경, 수면과 음식, 스트레스와 미생물 신호를 통과하면서 매 순간 조금씩 다시 구성되는 존재입니다. 건강하다는 것은 이 정보 흐름이 조화롭게 작동하는 상태입니다. 반대로 질병은 중요한 신호와 불필요한 잡음의 균형이 무너지고 여러 정보 시스템의 대화가 흐트러진 상태일 수 있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문장은 이것입니다. 인간은 하나의 단순한 지능이 아니라 뇌와 면역, 대사와 마이크로바이옴이 함께 정보를 읽고 반응하며 만들어내는 살아있는 네트워크입니다. 그리고 삶이란 그 네트워크가 세상과 만나고 흔들리고 다시 균형을 찾아가는 긴 정보의 흐름입니다.